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 돌보듯이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서오세요. 오쇼티입니다. 오늘은 종양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실천 하나가 종양을 예방하기도 하고 종양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자였죠. 마찬가지로 종양도 잘 씻어내기만 해도 종양을 상당수 예방하거나 감소, 악성 종양으로 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씻는 것은 몸 바깥에서 들여오는 이물질, 이를테면 농약이나 살충제 이런 것들이 도포되어 있는 과일을, 채소를 외부에서 잘 씻는 방법이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농약, 살충제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장의 틈새를 벌어지는 장누수 증후군, 장 아래에 있는 혈액으로 이물질이 들어와서 종양을 더 자라게 하는 장내의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 표면에서 잘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장내에서 장 표면을 잘 씻어낼 수 있는 세척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 식품에 대해서 두어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는요, 기원전 5000년만 해도 1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것이 기원전 1000년에는 1억 명 인구가 됐고요. 기원 후 1년이 지날 때 2억 명이었어요. 3억이 되는 데는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3억이 됐죠. 3억이 6억이 되는 이 시점은요, 1500년이 지난 시점에 6억이 되고요. 100년이 지난 1600년에는 7억 2천만 명이 넘더니 마침내 1752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때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억이 되는 이 시점은 불과 1925년도로 추정돼서 10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2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씩 올라가는 인구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연도가 줄이게 됩니다. 1955년에 30억 되면서 1974년도에 4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로부터는 10억이 돌파하는데 12년이 넘지 않아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2011년에 70억을 돌파하더니 2012년에는 75억을 돌파하고 현재 2022년에는 세계 인구 80억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진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식량 문제의 해결이에요. 1차 산업혁명으로서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증기관차가 발명되고 동력들, 기계들, 공장 생산, 제조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작업으로 했던 이 농업이 자동화 시스템, 공장 생산을 찍어내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또 2차 산업혁명,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 이런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서 이런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속화된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00년대 초반대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학 발달이 되면서 전염병 세균학이 발달하면서 신생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고요. 응급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 연장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후반에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통신 이것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에 의한 체계적인 대량 유통이 가능하면서 식량과 의약품 보급, 의약품 시술이 체계화된 발달을 이루게 됐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지식융합에 힘입어서 이런 추세로 가면 세계 인구 100억이 돌파되는 것은 2050에서 2060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성이 거의 1000배가 증가되었고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생명 연장에 이르렀지만 현재 사망률의 부동의 1위는 종양, 악성종양, 암인데요. 1차, 2차, 3차에는 산업화에 대한 어두운 단면이죠. 식량이 늘상 부족한 시대는 영양 결핍, 못 먹어서 병이 들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식량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면서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식량 생산성을 높이다 보니까
공업화, 도시화로 비료, 농약, 살충제, 공업화에 따른 산업 폐기물, 오염된 폐수들, 식량 생산이 증가하니까 식량이 넘쳐나죠. 그러니 이것을 저장해야 되고 또 이것을 포장해야 되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저장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음식 속에 방부제, 포장의 기술로 표백제, 또 음식을 보기 좋게, 맛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식품 첨가제, 이러한 화학 첨가물들, 조미료들, 이러한 쓰레기 더미들, 토양이 오염되고 또 바닷물, 강물들이 오염되고 엄청나게 많은 뿌려진 농약들, 살충제들, 비료들, 이런 것들이 또 공중에 대기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산성비로 쏟아져서 토양을 다시 오염시키는, 그것을 동물, 식물들이 먹고 다시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는 환경 호르몬, 식품 속에 들어간 이물질들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외식 음식, 배달 음식, 또 슈퍼에서 사는 그런 음식들 다 포장 속에 있고 비닐 속에 있고 통조림 속에 있고 또 유전자 변이된 콩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연장이 되는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암이 걸리지 않고 종양이나 자가면역 질환, 각종 통증에서, 각종 정신질환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상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물고기 육류에 오염된 식물,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작은 생활 습관이라도 실천해가지고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기 전에 작은 생활 습관을 몸에 습득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종양과 암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그럼 그 작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농약 없애는 방법은요, 껍질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은 껍질을 벗기기, 삶기, 데치기, 씻기, 이런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분해가 돼요. 바나나 같은 거는 껍질을 벗기면 100% 잔류 농약이 제거되고요. 키위 같은 건 껍질 벗겨 먹으면 98%, 사과 같은 것은 97%, 복숭아 같은 94% 정도가 껍질 벗기기에서 농약이 제거됩니다. 또 완두나 감자 등의 채소류 같은 것은 데치기나 삶기만 해도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돼요. 수돗물도 사실은 염기, 알칼리화된 세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로만 잘 세척해도 80% 이상의 잔류 농약 제거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돗물로 방울토마토나 이런 과일을 씻어내면 약 80% 정도는 세척이 되는데 나머지 20% 정도는 이런 베이킹 소다, 여기는 칼슘 파우더라고 조개나 굴 껍질에서 추출한 이 성분인데 잔류 농약이 99.9%까지 제거된다고 한참 마케팅이 나왔는데 시약처나 농촌진흥청에서는 99.9%까지의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유해색인 유해 성분을 제거해주는 것은 있다. 과일이나 채소에 따라서 잔류 농약의 제거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물에 씻어서 80% 정도 잔류 농약이 제거되는 것은 최소한 5에서 10분 정도를 깨끗이 빡빡 씻어야 돼요. 5분에서 10분간 계속 열심히 씻으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잔류 농약이나 유해색인 유해 성분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받는 세정제를 써서 이런 과일들을, 채소를 씻어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칼슘 파우더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담궈 놓으라고 하는데 과일 바깥에 부하게 떠 있는 것이 이 잔류 농약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 알칼리 칼슘 파우더 성분이 과일 표면에 있는 유효 성분, 영양 성분까지 파괴된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씻지 않고 3분의 5분보다는 약간 1분에서 3분 정도 담가 가지고 조금 더 수돗물을 한 30초 정도 더 몇 번, 3번, 5번 더 헹궈내는 이러한 방식을 추천합니다.